프롤로그 공사.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할 이들의 정치.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원을 보통 영감이라고 부른다. 보좌진들도 우리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표현은 아마 조선시대 때 고관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정이품 이상의 판서나 의정 등을 대감이라고 부르고 빨간 관복을 입는 종이품, 정상품을 대상으로 영감이라고 불렀다. 실제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영감이라는 칭호가 나름 어울려 보인다. 볼테르는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탁월한 통찰력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조선시대의 호칭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던 방식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안을 판단할 때마다 싸그게나 나올 법한 상황들이 자주 연출된다는 것이 아쉽다. 조선시대 정치인들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절대적 충성의 대상을 찾아다니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반문하지 못하는 일방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양태는 조선 말기로 갈수록 극에 달해 매관 매직을 연상시키는 자리 나눠주기를 자행하기도 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국가와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정치인들이 과거의 철학과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인들의 시대착오적 판단들이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지배할 상황이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미래를 향한 고독한 판단의 연속이다. 정치의 산물인 제도와 법률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를 재단하기보다는 미래의 설계를 위해 쓰일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정이나 사법과 다르게 입법으로 상징되는 정치는 미래를 지향하고 때로는 몽상적인 면도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짚어보자면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속력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측정치이고 속도는 그것에 더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까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나갈지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자 해도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자 해도 끝내 다다른 목적지는 우리가 바라던 곳이 아닐 수 있다. 우선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려면 북서쪽으로 이동해야 하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듯 먼저 우리는 시작점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목적지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변해가는 시대에 따라 세대별로 현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도 문제다.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지금 60대쯤 된 주류의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전후 베이비붐 세대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태어나 박정희 대통령을 겪으면서 농업국이 공업국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살던 초가집과 판잣집을 벗어나 서울로 상경해서 일가를 이루고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하고 자식 다 키우고 국회의원이 된 그들은 개인의 성취에 대한 자신만의 서사가 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겪어온 공유된 경험 속에서 어쨌든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은 절대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항상 따라잡아야 할 선진국이 있었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었기에 스스로 늘 도전자의 위치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앞서 나가는 누군가를 추종할 때는 앞사람이 밟고 걸은 발자취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세계 강국과 함께 나아갈 길을 스스로 탐구해야 하는 위치에 처한 것이다. 선진국의 지위라는 것은 경제적 윤택함 하나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국제사회에서 금권 자체로 힘을 발휘하는데도 중동의 산유국들이 정치적으로 존경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진국 간에 다루어지는 다양한 어젠다에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돈 자랑을 하다가 돈을 써야 할 때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부른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함을 충분하게 누리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느냐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주변 국가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렵게 정립되어 왔다. 1910년까지 왕을 모시던 나라가 그리고 36년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40여 년 만에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간 과정은 자랑스러우면서도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중앙청 앞에서 4.19의 최전선에 서 있던 학생들과 전남도청을 공수부대로부터 지키던 광주 시민들 중 어느 누구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군주제의 경험과 제국주의에 의한 피해를 겪은 국가들 속에서 한국의 이러한 정치 경제적 성장 경험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가 느린 나라들의 경우 하나의 모델로 삼기도 한다. 영국령으로 상당한 수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다가 졸지에 언론의 자유부터 결사의 자유까지 수많은 자유를 박탈당하기 시작한 홍콩의 시민들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애썼다. 나는 그때 홍콩의 시위 현장을 누비며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고 외국인으로서 민주주의의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감시하고자 애썼다. 홍콩의 시위 현장은 격렬했고 많은 부상자가 나왔으며 내 눈앞에서 일련의 운동가들이 연행되었다.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의 치열함에 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시위대가 어느 누군가의 주도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동어로 번안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소름이 끼쳤다. 홍콩인들이 2000km 떨어진 대한민국의 도움과 관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보수도 진보도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 중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아무도. 2017년 8월에 개봉됐던 영화 택시 운전사는 국내 관객 동원으로 1218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 영화를 본 1218만 명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애틋하게 느끼고 그 진상을 해외에 널리 알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모험을 감행했던 위르겐 힌츠 페터의 행동에 공감했다면 아마 홍콩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와 비슷하게 행동해 주길 바랐을 것이다. 모두가 위르겐 힌츠 페터가 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홍콩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중계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홍콩 민주화 운동의 평화로운 해법을 찾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2019년의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대한민국의 대다수 정치인은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의 이유는 간명했다. 국익을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았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 아래 놓인 이후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발발 직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유엔이라는 국제연맹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라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 기간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주도로 이전하고 한반도를 적에게 내어줄 구상까지 했던 적이 있다. 그리 되었다면 대만으로 밀려나 자유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한 중화민국처럼 대한민국도 자유조선 정도의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며 지금의 영화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행세계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립 자체에 있어 국제사회의 큰 도움을 받았기에 다른 나라의 자유와 존립이 위태로울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홍콩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홍콩 시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한한령을 내리고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게 될 상황을 두려워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으나 그 경제적 실익에만 매진하느라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리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속력과 속도는 분명 다르다. 이제 대한민국은 충분한 속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나갈지 올바로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라 있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방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양태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탄탄하고 탄력 있게 미래를 위한 설계를 마련해야 할 최전선에 서 있다.